아저씨, 이걸로 커피나 사드세요. 낡은 택시 안에서 20대 여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죠. 여자는 택시기사에게 1,000원을 던지면서 말합니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50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한국 최대 IT그룹 테크노 회장 이정호.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그가 왜 낡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젊은 여자 앞에서 모욕을 당해야 했을까요? 수진아, 택시 왔어? 바로 그때 건물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나타났죠. 그는 낡은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이상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남자는 누구이고 택시기사를 무시하고 있는 여자는 과연 이 남자와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이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50대의 단정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테크노 그룹 회장 이정호, 한국 IT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정호는 손목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풀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죠.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옷장을 열자 한쪽에는 수백만 원짜리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정호는 구석에 숨겨둔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회색 셔츠와 검은 바지, 허름한 점퍼였죠. 회장님, 정말 이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비서가 거실로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호는 작업복 지퍼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민이가 결혼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하지만 회장님,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립탐정을 고용하거나. 아니야.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알 수 있어. 택시기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나? 비서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정호는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는 평범한 택시기사가 서 있었죠. 그는 거울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난다. 정호는 펜트하우스를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억 원짜리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구석에 세워둔 낡은 택시로 걸어갔죠. 택시에 시동을 걸자 부르르릉 소리가 났습니다. 정호는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죠. 회사로 가는 길, 정호는 잠시 테크노 그룹 본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80층이 넘는 거대한 빌딩이었죠. 보통 때라면 그는 최상층 회장실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건물을 들여다보니 이미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죠. 정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모두들 열심히 일하는구나. 나도 오늘은 다른 일을 해야지. 그는 다시 택시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동네의 작은 택시 회사였어요. 일주일 전 정호는 비서를 통해 이 택시 회사 사장을 만났었죠. 박수진이 자주 이용한다는 곳이었습니다. 정호는 사장에게 거액을 주며 하루만 택시기사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사장은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정호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만 말하자 더 이상 묻지 않고 승낙했죠.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택시회사에 도착하자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60대의 마른 남자였어요. 아, 이사장님. 아니, 이 기사님, 약속대로 오셨네요. 네, 사장님. 오늘 골 많습니까? 아직은 별로 없어요. 아, 맞다. 그 박수진이라는 고객 있잖아요.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꼭 택시를 부르거든요. 오늘도 아마 곧 전화 올 거예요. 정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수진, 바로 성민이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한 여자였어요. 정호가 금요일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 정보를 미리 알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 그분 좀 까다로워요. 택시기사들한테 특히 그래요. 이 기사님도 조심하세요. 어떻게 까다로운데요? 그냥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정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성민이었죠. 아버지, 저예요. 그래, 성민아. 오늘 저녁 7시 맞지? 네, 아버지. 성민은 오늘 밤 7시에 수진을 아버지께 소개하기로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나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 먼저 만나고 있어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둘이 사귄 지 석 달 돼서 이제 아버지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려는 거였어요.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민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해서 가끔은 사람을 잘못 보기도 했죠. 정호는 회장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성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날 성민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사람은 꼭 아버지께 먼저 소개할게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정호는 그때 대답했었죠. 그래. 꼭 소개해 주오. 직접 확인해 보마.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말이야. 그런데 성민이 소개한다는 여자가 하필 박수진이었습니다. 대형 병원 원장의 딸이라고 했죠.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정호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이 기사님 콜 들어왔어요. 사장의 목소리에 정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죠. 강남구 역삼동 박수진 고객입니다. 빨리 가세요. 정호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로 가는 길 정호는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1985년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죠. 작은 PC방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테크노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정호가 항상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택시기사든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성민이 만나려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성민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건물이었어요. 정호는 택시를 세우고 전화를 걸었죠. 박수진 고객님, 택시 도착했습니다. 아, 네. 지금 내려가요. 5분 후 건물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예쁜 여자였어요. 완벽하게 화장했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수진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호는 백미러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죠. 기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워요. 네,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곧 수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이 택시 너무 낡았네. 냄새도 나고. 수진이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죠. 기사님, 몇 년 된 차예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헐, 10년?
완전 고물차네. 요즘도 이런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정호의 손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성민 오빠라고 떴어요. 오빠. 응,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정호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오늘 아버님도 오신다고? 완전 떨려. 근데 괜찮을 거야. 내가 예쁘잖아. 남자들은 다 내 외모에 넘어가. 정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외모로만 승부하려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수진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정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을 돈으로만 보는 여자였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수진이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카드만 들고 있었죠. 카드 됩니까? 정호는 일부러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카드 안 받아요. 현금만요. 수진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야? 지금이 몇 년도인데 카드를 안 받아? 완전 어이가 없네. 죄송합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아, 진짜 짜증나. 현금이 없는데. 수진이 가방을 뒤적거렸어요. 그때 건물에서 성민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왔어? 성민이 택시 안의 상황을 보았어요. 수진이 기사에게 짜증내는 모습을요. 수진아, 이게 무슨... 수진이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아, 오빠. 이 기사님이 카드를 안 받는다고 해서. 성민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손님. 성민이 정호를 자세히 봤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성민이 내린 후 정호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첫 만남에서 벌써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택시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생각했어요. 아직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어. 더 지켜봐야겠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오후 2시 다시 콜이 왔습니다. 같은 고객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고급 쇼핑몰이었죠. 수진이 택시에 올라탔을 때 친구 한 명이 함께 있었어요. 수진아, 이 택시 너무 낡았다.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어. 요즘도 이런 고물차가 다니나?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정호는 아무 말하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기사님 나이가 몇이세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62세입니다. 헐,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네. 그 나이에 택시나 하고.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어야지. 안 그래요, 아저씨? 정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어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1,000원을 던지듯 줬어요. 이걸로 커피나 사 드세요. 두 사람이 웃으며 내렸습니다. 정호는 1,000원을 내려다봤어요. 1985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지만 이런 모욕은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오후 5시 마지막 콜이 왔습니다. 역시 박수진이었어요. 이번에는 호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때문이겠죠.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남자친구 아버지를 만나는 거거든요. 수진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어요. 그 아버지가 테크노 그룹 회장이에요. 완전 대박이죠? 정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사랑? 그런 건 나중 문제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요금을 내며 말했어요. 아저씨, 평생 이런 호텔은 못 와봤죠? 불쌍해라. 수진이 내린 후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다가왔어요.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죠. 정호는 호텔룸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반지를 꼈어요.
거울 속에는 다시 테크노 그룹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 동안의 모욕이 계속 떠올랐죠. 레스토랑으로 향하면서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성민이가 어떤 선택을 할까?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직원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정호 회장님. 이성민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석 테이블에 성민과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성민의 표정이 어두웠고 수진은 불안해 보였죠. 오빠 왜 그래?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수진아, 오늘 택시에서 기사님한테 한 말들. 그거 맞아? 뭘 말하는 거야? 카드 안 받는다고 짜증내고, 나이 많다고 무시하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그때 정우가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성민아, 아버지 오셨어요? 수진이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하얗게 변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이 무시했던 그 택시기사의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으니까요. 박수진 씨, 드디어 만나네요. 수진은 의자에 겨우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저는 몰랐어요. 회장님이신 줄. 몰랐다고 해서 당신이 한 행동이 정당화되나요? 성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성민아, 1,000원이요. 오늘 박수진 씨가 택시기사에게 던진 팁이야. 이걸로 커피나 사 먹으라고 했지.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아, 설마.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 정우가 말했어요. 하루 종일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한 게 실수인가요? 성민이 일어섰습니다. 수진 씨,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성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당신은 내 아버지를 모욕했어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진짜 당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수진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정우가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사람을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고를 했죠. 박수진 씨,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민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성민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잖니.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가며 정우가 말했어요. 성민아, 사람을 볼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한다. 그게 진짜 모습이니까. 네, 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어요. 밖은 어두워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죠. 성민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은 NGO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지만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호는 그날 이후 더욱 확신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숨길 수 없다. 그리고 테크노 그룹 전 직원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죠. 협력업체든 청소원이든 택시기사든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성민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했어요. 후에 회장이 되었을 때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죠.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드러납니다.